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지지율 폭락 속 대통령실 권력투쟁 본격화. 여러분,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건 하나는 분명할 거예요. 제가 단발적으로 뉴스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예측을 해야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이 시간에 대통령실에 검사들, 자신이 검사 생활할 때에 자신의 쉽게 말하면 검사 똘마니들을 대통령실에 그야말로 도배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검사 시절에 수사관이 지금 문고리를 잡고 있어요. 대통령실 부속실에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수사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권력이란 건 뭐냐? 결국 최고 권력자를 언제부터 알아왔느냐? 누가 먼저 알기 시작했느냐? 그리고 최고 권력자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그 지근거리에 권력이라는 건 비례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들을 불러다가 앉혀놓으면은 이들의 질주가 반드시 일어난다. 네. 그게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검사죠. 네.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총무, 그야말로 안고 검증. 그 검증은 한동윤이가 맡고 있고, 어쨌든 검사죠.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공직기강 바로잡기라는 이름으로 여의도에서 넘어온 그 캠프에 참여했던 그 여의도 인력, 특히 윤핵관 세력, 윤핵관 라인, 그렇잖아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이철규, 이런 윤핵관들의 똘마니들,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했고 또 정치적으로 도와줬던 그 똘마니들이 비서실에 왕창 들어왔다 이거죠.
바꿔 말하면 검찰 라인이 있고 윤핵관 라인이 있는데, 이 검찰 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망했다 이거야. 그 폭망한 원인이 뭐냐? 이게 소위 말하는 검사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중에는 검사도 또 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정 빼고 들으세요. 감정 빼고. 그게 바로 검사나 대한민국에서 고등고시, 행정고시, 의무고시 했다는 사람들의 사고의 한계예요. 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럼 이걸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대응해서 국면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 정치를 지켜본 사람들의 이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분석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검사 라인,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똘마니들이, 야,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예컨대, 비서실 안에 그 비밀사항이 밖으로 유출돼 가지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게 만든 이 소위 말하는 정치권 출신들, 윤핵관 라인 책임이다라고 해서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반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감찰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미 10명의 비서실 직원이 사표를 내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1명꼴로 짐을 싸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간 게 뭐야? 어떻게 김건희 여사님의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 2명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했던 기업이 지금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12억짜리 공사 수주를 따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용산 대통령 그 실 리모델링 설계와 감리를 맡은 그 회사가 건진법사의 스승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 모 단체, 모 재단에 후원한 사실이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책임이 누구냐? 그것은 뭐냐? 윤핵관이다. 권성동, 장제원, 윤한음이 이 절교 따라서 들어온 이 여의도 떨거지 때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 숙청을 하고 있는 거야. 윤창중이의 예측이 정말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모아놓으면은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떼거리로 검사들을, 수사관들을 떼거리로 모아놓으면 틀림없이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검사들이 주도한 정권은 다 망했다.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 검사들이 갖고 있는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아주 그 소위 말한 좁은 식견, 내로우 마인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검사를 앞에 내세운 사람 정권은 다 망했단 말이야. 그게 지금 그대로 적중하는 거야. 윤창중이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는 거야. 나도 괴로워, 정말. 너무 괴로워. 그렇지만 제가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비서관이라고 차고 있는 그 비서관들이 무슨 보탬이 됐단 말이야. 무슨 보탬이 됐어? 장관 인사할 때마다 전부 부실 검증으로 다 그냥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 박순애까지도 부실 검증이잖아. 지금 윤석열 정권을 망치는 것은 이건 검찰, 검사 라인과 윤핵관 동반 책임인 거야. 지금 이런 걸 문제 따질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의 목을 날렸어야 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폭락에 대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경질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상식이야. 국면 전환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대통령 용산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 숙청했다고 그게 국면 전환이 된다? 이게 바로 검사 출신의 한계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4박 5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와서 한 게 뭐야? 홍보 실패다. 홍보 부족이다. 이건 원인 아닌 원인을 만들어가지고 최영범 홍보수석을 자르고 엄한 사람 자르고 대외 협력 득보로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보수의 90% 이상이 넌더리를 치고 있는 이명박계를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김은혜를 데려와 가지고 지금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뭐냐? 윤석열 직계부대, 이른바 검찰 하나회 부대가 윤핵관 라인을 지금 숙청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본격적으로 뭐냐? 윤석열 내시 환관 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권력이라는 것이 최고 권력자를 누가 먼저 알기 시작했느냐? 거기에 권력이 모이는 거야, 거기에. 그리고 얼마나 거리가 있느냐? 지금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검사들이 비서관들만 자리에 있는 것이지 수석 비서관은 한 명도 없다. 검사 출신이. 그래서 검사가 실세가 아니라고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 검사 출신의 비서관들 그리고 지금 문고리 잡고 있는 부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이렉트로 통해. 다이렉트로. 수석은 조리지 뭐. 수석. 아니 내가 윤석열 대통령 안 지 20년 됐다. 지금 이런 마당이잖아. 이런 마당 아니야. 지금 예컨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의 주호영이야. 근데 그 비대위원회 누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 검사로 근무할 때 2003년 근무할 때 그때 밑에 있던 수사관이야. 수사관. 그 수사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다이렉트 통화를 하는 거야. 형님 하면서. 그럼 뭐야? 주호영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을 누가 더 알겠어? 이게 바로 실세라는 거거든. 지금 비대위의 실세는 주호영이가 아니고 바로 지난번에 광주시장에 출마했던 주시환 씨인 거야. 이게 정치야 이게. 이건 완전히 앞으로 검찰 라인이 비서실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야.
명실공히 김대기는 이제 허수아비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게 바로 12.12 쿠데타야. 네? 검찰 라인의 승리지. 이게 권력이라는 거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게 권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뭘 따지고 있냐면 비서실 기밀이 여의도에서 온 직원들에 의해서 유출됐다는 거야. 나토 순방 때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매한 그 인사비서관 그 부인이 어떻게 마드리드의 선발대로 갔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비행기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그게 밖에 나갔느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신문을 쫙 보잖아요. 한겨레 신문이 집중적으로 특종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 이것은 조중동한테 하나씩 나눠줘. 그러면서 이제 국민일보도 가끔 하나씩 나눠주고. 근데 한겨레한테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야. 예컨대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공간에 가가지고 육군 참모총장 공간 안 되겠다. 이거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해야 되겠다. 이른바 한남동 공간 쇼핑, 관저 쇼핑. 이거 한겨레에 나오는 거야. 다 한겨레야. 그러면 이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그거 밝히는 건 일도 아니야.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취임 100일이 됐는데 검찰 라인, 윤석열 검찰 똘바니들이 이거 두고 보니까 너희들이 뭘 했다는 거야? 라고서 엎어버리는 거야. 엎어버리는 거. 지금 뭐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그 보좌관 출신들 전부 다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용산 대통령 비서실이 제2의 검찰청장, 검찰청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참 올마이티 하신 분, 유능하고 정말 타고난 정치자, 정치 지도자, 타고난 정치 지도자이자 탁월한 행정가,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시 직전에 이른바 철권 정치, 계엄령 정치, 계엄령 통치 이걸 하게 됐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불행을 촉발한 원인,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시해한 그런 비극으로 끝났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장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표면적인 분석에 불과한 거다. 단선적인 분석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그 패착이 어디에 있냐면 신직수라고 하는 검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우대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됐다는 그 분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직수 검사가 박정희 대통령이
41살인가 2살에 검찰총장을 시킵니다. 정말 혁명적인 인사예요. 이른바 서열을 따지는 그 검찰총장의 신직수 검사를 시켰다가 그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시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신직수를 중앙정보부장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공화당 세력들은 그중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분이 있죠. 김영광 의원이라고 경기도 평택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18년 이 정권 동안에 중앙정보부에서 판단기획국장이라는 그 요직에 앉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 그 국정 운영을 직접 논의한 사람이야. 상의한 사람이야. 김영광 의원이라고. 그 김영광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정치부 기자 40년을 하면서 가장 가깝게 취재하면서 인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은 분이 세 사람이다. 김영삼 대통령, 김영광 의원, 그 다음에 김윤환, 허주 김윤환 대표다. 그런데 그 중에 김영광 의원의 증언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불행은 신직수를 중앙정보부장, 법무부장과 중앙정보부장에 앉히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검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국내에서 저 좌파 민주화 세력한테 그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정말 어려운 그 위기에 처한 박정희 대통령한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계엄령 1호, 계엄령 2호, 계엄령 3호, 계엄령 12호까지 계엄령을 남발하게 만든 창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신직수 검사라는 거야. 신직수 검사. 네, 푸르마님 평택갑이라고 찍어내네. 이야. 검사가 흥하는 정권은 검사로 망한다는 거야. 네, 실제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고 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하고 청와대에서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검사의 한계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야. 바꿔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 검사 내시 세력, 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질 때, 여름 휴가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귀에다 대고서 검사 출신의 대통령 비서관들이 그 내시들이 속삭였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 안에 들어와 있는 윤핵관들, 그 떨거지들이 대통령실 내부 비밀을 밖으로 알려가지고 유출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속삭였을 것이라고. 나는 이건 단언하는 거야. 맞죠? 네, 그대로 맞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검사들을 도배로 한다면 바로 이게 독이 된다. 이자들이 내시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쥐고 흔든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비서실이 완전히 마비가 된다. 이건 냉정한 평가를 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느냐.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바로 그 십상시, 바로 그 십상시가 박근혜 정권을 망쳤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야. 이 자들이 소위 말하는 내시 역할을 한 거야. 내시 역할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검사, 수사관들이 윤석열 정권을 망치고 있다는 거. 얼마 안 돼 가지고 윤석열 정권 십상시 이야기가 나는 나올 걸로 봅니다. 네,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어제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8일 날 저녁에 그 엄청난 비가 오는데 기상청에서 8월 7일 날 오전 11시에 이미 8월 8일 날 엄청난 비가 옵니다. 300mm 이상의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보고를 했다는 거지, 기상청에서. 네? 국정상황실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시에 퇴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진도지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비서실장도 그 엄청난 비가 내릴 때 뭘 했느냐? 서울시청 앞에 밥집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 간사들하고 밥을 먹었어.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거다. 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는데 서울이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 물에 잠기고 있는데 대통령은 퇴근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물이 침수되는 거 보고 올라가고. 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명확한 이건 합리적 의심이야. 이 정권 정말 어떻게 와요? 그때 그 시각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하고 밥 먹은 거야. 폭탄주 마셨느냐? 안 마셨다는 거야. 안 마셨을 수도 있지만은, 자,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어떻게 했느냐? 비서실장이 8시 반에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바로 용산 대통령실에 가야지, 돌아가야지. 돌아가지 않고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가가지고 연락했다는 거야. 전화로. 네,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특검 터진다. 자, 이것도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지금 시나리오가 있던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 말이에요. 어제. 여러분, 감정 빼고 봐야 돼. 이른바 민주당의 철험해. 그리고 민주당 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 있죠. 김용민, 정청래, 그 다음에 목소리가 하는 그 서영교, 그 다음에 저 왜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하면서 왜 이준석이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그 장경태라고 하는 그 청년파리, 황운하, 그 다음에 광주에서 지난번에 그 검수 완박할 때에 위장 탈당한 그 민영배, 12명이 말이죠.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자, 지금 냉정히 올 것이 오는 겁니다. 정말 괴로워요, 임창중이도. 말을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오는 거야,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에서 65%가 김건희 여사는 가만히 앉아서 내조만 해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야. 근데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경찰학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행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비공식 행사로 여성 경찰관들 만나가지고 간담회 했잖아, 간담회. 야, 참 기가 막힌 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냐.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100%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그 탄핵 전야하고 100% 이상 똑같다. 네. 에? 지금 8시 33분 2019분이 동시 시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거다. 김건희 국정감사를 제출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래? 아, 정치공세다? 이번에도 정치공세라고 그랬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건 그야말로 무책임한 이야기인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문재인이 살고 있는 그 평산마을 그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법대로 하자고 했다가 갑자기 300m 문재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울타리에서부터 300m 안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인지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6번째 칼럼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인지경, 그게 뭐야? 그게 주파를 던진 거 아니야. 주파를. 제발 김건희 좀 봐줘라. 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난리를 칠 건데 내가 문재인, 너희들이 상황으로 모시는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도와주고 있다. 문재인 안 잡아간다. 이재명 안 잡아간다. 그런 시그널이잖아. 그런 시그널. 그런데 이 좌파, 이 저자들은 그거 먹고 끝낼 사람이 아닌 거야. 검찰총장까지 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은 대한민국 좌파가 얼마나 악랄한 집단인가 하는 그 본질적,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야. 응? 빅딜함, 김철수님. 빅딜을 하던 말던 간에 이 자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방법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국정 운영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60%, 70% 올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몸부림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입장을 바꾸놓고 생각해보라고. 입장을.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100일도 안 돼서 지지율이 20% 후반에 30% 초반대다. 그럼 이거 탄핵 안 하겠냐고. 민주당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민주당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민주당 지지 세력은 난리가 난 거야.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해줘야 되느냐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나가야지. 어제 김용민이 일당이 김건희, 이거 보세요.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
여러분, 보수 우파가 이걸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편들어 주겠냐고. 어떻게 편을 들어줬어? 이건 움직일 수 없는 팩트야. 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 여기다가 세월호 7시간 프레임,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조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콘크리트 40% 중반 후반대에 그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을 현혹시켜가지고 넘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20%대로 지지율 폭락을 만들었어요. 네? 이건 두고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른바 최순실 문제를 인정 사과한 거, 여기서부터 밀린 거야. 처음부터 이건 좌파의 공작이구나. 손석희가 2016년 10월 24일 말도 안 되는 이른바 태블릿 PC를 꺼내고 들고 나왔을 때 이건 당시 청와대, 국민의힘, 그리고 국가정보기관, 사정기관 총동원돼 가지고 작사를 냈어야지. 그게 정치인 거야, 그게. 그건 불법이 아니야. 정당 방어야. 근데 박 대통령이 완전히 귀신에 씌어가지고 바로 다음날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때부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린 거야. 7시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소설, 거기에 최순실, 세월호 좌우 가릴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던 콘크리트 지층도 하고 넘어가 버린 거야. 완전히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넘어가고 말고도 없어요. 넘어가고 말고도 없어. 최순실이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라스푸틴 이걸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할 그런 일도 없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마리 앙뚜아네트로 만들어가지고 난도질할 일도 없는 거야. 이미 나와 있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20%대 후반, 30% 초반 완전 탄핵 환경이 조성돼 있고, 여기에 김건희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내는 데에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이 수박 보수들 정신 차려야 돼. 무슨 김건희 여사를 무슨 김정숙보다 낫다, 김정숙보다 오태가 난다, 미인이다,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다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오히려 최순실보다도 세월호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수 없는, 탄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네? 제대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정말 나도 괴로워. 너무나 괴로워. 나도 보수 우파야. 내가 왜 욕을 먹으면 살아야 돼? 내가 왜 같은 보수들한테 욕을 얻어먹어야 돼? 왜 윤석열 조지냐는 욕을 내가 왜 먹어야 되냔 말이야. 왜 나한테 욕을 하냔 말이야. 지금 이런 꼴이 왔잖아. 이런 꼴이. 민주당은 결코 이른바 김건희라고 하는 아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데 매력적인 그 소재를 놓칠 인간들이 아니다 이거야. 응?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상호가 김건희가 사고 쳐야 재밌다고 그랬어.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그랬더니 뭐냐?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대변인, 이명박 때 청와대 대변인 했던 친구지. 정치를 희화하고 있다. 정치를 희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낙낙거리고 있는 거야. 김건희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야. 재미있는 거야. 무조건. 진성준이가 어제 뭐라 했냐? 진성준이가 이 특검, 김건희 특검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건희 국정조사에서 갑자기 김건희 특검으로 지금 레벨업 된 거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에 국정조사권을 발의하더니 김건희 특검으로 레벨업 했어요. 왜 그렇다고 보죠? 왜? 이재명이가 지시한 거야. 저는 100% 이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확신합니다. 김혜경이를 경찰에 불러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초강경 투쟁으로 나오는 거야.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거지. 와, 놀라운 거야. 그래서 12명이 철험회를 비롯해가지고 12명이 그야말로 비상이 걸려서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을 놓은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가 8월 28일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 윤석열 타도다 두고 봐라. 초강경 투쟁을 한다. 이미 이재명이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윤창중이가 계속 얘기한 거야. 이재명 잡지 못하면 이재명이가 출마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8월 28일 당선이 되면 당대표가 되면 그때 뭐냐? 김대중이가 박정희랑 붙어가지고 떨어지니까 대한민국의 정신적 대통령은 김대중이다 했던 그 수법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신적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나온단 말이야. 두고 봐라. 그게 그대로 적중하는 거 아니야. 응?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국민의힘이 모르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날밤을 새워가지고 그야말로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걸 들으라 이거야. 이재명이가 당대표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지난번에 심지어는 뭐냐 계양을에 출마하기 전에 제가 얘기한 거야. 그 벌써 몇 달을 지금 내다본 거야. 몇 달을. 계양을 선거가 6월 1일에 있었으니까 벌써 내가 5월, 4월 선거 끝나자마자 내가 얘기한 거야. 이재명 나온다. 이재명 나와가지고 당대표까지 간다. 그러면 그 사이에 윤석열은 완전히 폭망하고 있으면 그때 뭐냐? 이재명이가 나온다 이거야. 지금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누굴 찍을 거냐? 5대 3이야. 이재명이가 50 몇 프로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30 몇 프로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이재명 편드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 자, 특검 공세를 벌여. 이제 자, 김건희 특검 좋아 하자. 밀어붙이면 어떡할 건데? 밀어붙일 경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언저리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구냐? 이병기야. 이병기. 노태우 대통령 때에 의전수석 했던 그 이병기. 그 극악한 좌파 세력하고 목숨 걸고 싸운다? 지금 예컨대 김건희 특검 해가지고 그 특검이 매일매일 발표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난도질한다. 65일 동안.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 김대기가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 막으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평산 사저 그 경호 지역을 300m로 확대했다? 어림없는 소리야. 어림없는 소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전야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벼랑 끝으로 떨어질 그 환경과 조건이 더 나쁘다 이거야. 어제 말이에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내가 김대기만 지금 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욕하신 적이 뭐가 있겠냐고. 네?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들이 이거 안 되는 친구들이구나. 그게 뭐냐면요.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바로 그 자리에 박근혜 정권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가서 앉아있던 자리예요. 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기춘 비서실장 세월호 그 첫 보고를 보고 시간을 30분 늦췄다. 왜?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자마자 15분 안에 세월호 구조 지시를 민첩하게 내렸다는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 임종석이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그 시간을 30분 늦춰가지고 조작해서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문제없게 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박근혜 청와대가 쓰던 그 캐비넷에 그 자료를 놓고 갔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작살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이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졌거든. 근데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 동선은 비밀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그랬어. 완전히 이른바 박 대통령 세월호 그 미스테리에 휘발유 던져버린 거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어디에 있었나를 왜 정확하게 밝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2014년 4월 16일이라는 날이 박 대통령이 유럽 해외로 나갔다가 너무나 완전히 기진맥진 번아웃이 돼가지고 대통령 주치의가 귀국하시면은 일주일 그 한 주 중간 정도, 수요일 정도에 반드시 휴식을 하지 않으면 건강상 큰일 납니다. 박 대통령이 돌아오는 비행기 돌아올 때 이 링거를 맞으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유럽 출장을 가시기 전에 이미 2주일 동안의 그 일정을 다 픽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2주 동안 그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서 첫 번째 휴식을 갖게 된 날이 언제냐? 바로 2014년 4월 16일인 거야. 세월호가 침몰하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러면 김기춘 비서장이 이 얘기를 왜 못하냔 말이야. 대통령이 너무나 경무에 시달리다가 건강이 나빠가지고 그날 휴식을 취했는데,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시를 다 했단 말이야. 조목조목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얘기를 안 하냔 말이야. 왜? 그러면서 무슨 뭐 대통령 동선은 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야. 어제 그런데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건진법사하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거기서 말이야 명확하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 체크해 봤는데 한 1년간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고 그랬어. 이야. 그러면 건진법사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랬어. 그러면 1년 전에는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1년 전에.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 말아먹는 거야 지금. 명확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체크해 봤는데 한 1년간 전혀 없었다. 바꿔 말하면 한 1년간 건진법사 이 점 안 봤다는 얘기잖아. 야, 정말 능력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5번 청와대 근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 권력의 이것만 따라다닌 사람이야. 김대기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한 것을 청와대 이번이 근무가 5번째래요. 대단한 처세 대단하지. 그런데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데 공적 채용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야. 네? 이런 자들 갖고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큰일 난 거야. 큰일 난 겁니다.